첫 수술 늑연골로 해야지 재수술 없이 이제 한 번에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원하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늑연골을 써야지 조금 그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. 그런 면이 있죠. 첫 수술 사례지만 화려한 걸 원하는 경우일수록 늑연골을 사용해야 좀 더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치에 가까운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. 대표적으로는 코가 아주 짧은데 비주 자체가 많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 코, 연장할 때 연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비중격을 떼기에는 비중격 사이즈도 작고 이럴 때는 늑연골을 환자한테 쓰는 게 효과가 좋겠다고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환자분도 동의하면 늑연골을 쓰는 거고, 비중격 연골이나 네. 귀연골로 하면 약해서 점점 떨어진다 약간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죠. 아, 그래요? 네, 왜냐면 늑연골은 보통 귀나 아니면 비중격보다 더 두껍게 깎아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훨씬 더 크니까. 근데 이제 사실 연골을 사용하고 나서 시간이 지르면 늑연골도 일부는 흡수될 수 있어요. 근데 그 흡수되는 양도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. 또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남아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데, 전반적으로는 사실 귀연골 사이즈가 늑연골의 크기를 따라갈 수는 없죠. 그러니까 많이 높이기 원하는 분은 늑연골을 쓰는 게 그분이 원하는 결과에 더 가깝겠죠. 기증lực보다는 그래도 자가늑을 쓰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기증늑은 어쨌든 이제 다른 사람의 인체에서 뗀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근데 저도 사실 근데 둘 다 쓰기 때문에 쓰고서 실제로 이제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진 않아요. 근데 기증력보다는 좀 흡수가 덜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, 흡수가 덜 된다는 거는 이제 초기에 만들었던 모양이 좀 더 잘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뭐 기증력을 썼을 때 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냐?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가슴 및 절개를 피하고자 하는 분한테는 어쨌든 좋은 대안은 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전 환자분한테 꼭 그것도 설명드리는데, 늑연골을 그러면 떼면 그 자리에 늑연골이 다시 재생되느냐? 그렇진 않거든요. 그 부분이 이제 결손이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제 늑연골이 흉곽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도 사실 하는 거잖아요.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코를 어쨌든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,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. 그러니까 단순하게 밖에 짠 흉터만이 문제는 아니고 그 부분에 뗀 연골이 사라진다는 것도 사실 알아야 되는 거죠. 이게 가끔은 이제 의사들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뭐냐면 예전엔 늑연골을 안 쓰다가 또 많이 이렇게 써보다 보면 뭐 이런 장점이 또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, 기증늑연골도 마찬가지긴 해요. 제가 뭐 코성형 한지 뭐 20년 정도 됐지만 초반에 늑연골 별로 안 썼거든요.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나?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했고, 근데 이제 또 수술하다 보면 특히 이제 재수술 막 재료가 없어요. 뭐 다 썼어요. 연골이 필요한데 이걸 또 어디서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. 근데 제가 요새 이제 환자분들 만나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요새는 본인이 늑연골을 먼저 좀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첫 수술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. 기본적으로는 첫 수술에서는 귀연골, 비중격을 위주로 사용하긴 하는데, 그 연골만 이용해서 수술했을 때 바뀔 수 있는 어떤 모양의 그 변화량이 불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전혀 안 쓴다까지는 아니고, 제가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 코 형태에서는 쓰죠.